곱셈 공식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하냐면 합과 차의 곱일 때 이 앞에 있는 수도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수도 제곱이 되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할 거예요. 그럼 두 수 다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에 근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곱이 돼서 근호를 다 벗기고 유리수 안에 있는 수끼리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합과 차의 곱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해줄 겁니다. 둘 다 근호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고 하나는 근호가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 뭐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앞에 있는 수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수 그대로 쓴 다음에 합이었으면 차를 곱해주면 됩니다. 차로 만들어서 그 식을 분모에 곱했으면 당연히 어디에도 곱해줘야 되나요? 분자에도 똑같은 식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 같은 거 앞에, 부호가 다른 애는 뒤에다가 제곱을 해서 여기 있는 루트를 벗겨주고 나면 여기는 a-b 루트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식은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이대로 둬도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조건들은 다 어떤 조건일까요? 여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루트 안이 양수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당연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수를 똑같이 쓰고 여기가 합이었으면 나는 뭐가 필요해? 차가 필요해. 그래서 차가 있는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 식을 옆에다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앞에 수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a는 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b는 제곱을 없애고 탈출해서 b로 써주면 됩니다. 분모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계산은 이제 항상이에요, 여러분. 분모를 유리화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을 기억을 해놔야 될까요? 여기 합과 차의 곱을, 저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이래요. 직접 한번 해봅시다. 앞의 수와 뒤의 수를 똑같이 쓰고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분모에다가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은 식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앞의 수를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5를 제곱하면 우리가 5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다음 위는 3, 그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계산했더니 3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3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니까 약분된다. 약분을 해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1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1 더하기 루트 2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모 계산을 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뒷수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게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봐야 여기 있는 루트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 저번 강의 때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이건 해봅시다. 앞에 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또 뒷수를 제곱하면 얘는 루트가 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수 곱하기 뒤에 수니까 2 루트 2가 남게 되겠죠. 다시 생겨요. 그죠? 그래서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두 식의 전부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차와 합의 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저번 강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제곱이 다 없어지지 않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는 곱셈 공식을 다 이해하고 마음대로 아까 수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었고 분모에 유리화하는 데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형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용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게 막 어렵게 생겼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많이 보던 거야. 얘를 왼쪽으로 쓱 하고 이항해 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a의 제곱이랑 b제곱이 있는데 얘가 쓱 이항해서 들어왔더니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2ab야. 어잉? 그거는 결국에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앞에 수 제곱 더하기 뒤에 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 여기 있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더하기 2ab를 어떻게 쓱 이항을 해서 여기에다가 빼기 2ab로 놔뒀더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면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이항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우리는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등식이잖아. 등식은 어떤 게 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뭐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만 남기고 싶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만 남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식은 원래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요. 그럼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누가 사라지면 돼? 여기 있는 2ab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는 이 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ab만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양쪽을 등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2ab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a-b의 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똑같죠. 그러니까 1번, 2번씩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하는 건 3번식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a-b의 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게 만들고 싶대. 여기 있는 오른쪽의 식을 변형을 한대요. 자, 여기는 뭘 가지고 있냐면 2ab랑 b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a제곱 부호 다르니까 빼기 2ab랑 그 다음에 b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처럼 플러스 2ab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해서 선생님이 요 생각을 했어. 자, 지하 2층에서 어디로 가려면? 지상 2층으로 가려면 지하 2층에서 2층까지 가려면 여러분 몇 칸 올라가야 돼요? 4칸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4ab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4ab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ab 더하기 4ab 계산하면 플러스 2ab가 돼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a-b는 이거의 제곱 있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을 때 여기 식을 변형하고 싶거든. 나는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2ab이고 나는 플러스 2ab야. 2층에서 마이너스 2층까지 가려면 몇 층을 내려가야 돼요? 4개의 층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b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변형이라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니야. 에이 뭐 이항에서 쓰는 거네. 아니면 식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냥 등식의 성질을 생각해서 양쪽을 똑같이 만든다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5번, 7번, 6번, 8번 같은 문제가 좀 잘 나와요. 근데 얘가 왜 잘 나오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모르는 거 나오면 여러분이 겁부터 먹잖아. 이거 또 외워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아니야. 이거는 1번식하고 5번식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진짜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그럼 이건 1번식이고 5번식이 똑같다며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똑같고 그럼 b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a분의 1의 제곱을 넣는 거예요. b 대신에 a분의 1을 이렇게 넣어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2 곱하기 a 곱하기 b 대신에 뭘 넣을 건데 a분의 1을 넣어줄 거니까 a분의 1을 넣었어요. 이러면 끝인데 얘는 역수관계다 보니까 약분을 해서 누구만 남게 돼? 마이너스 2만 남게 돼.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봐서 두 개가 역수관계다. 그러면 두 개가 곱해서 없어지고 여기는 두 수의 앞수 곱하기 뒷수가 있었는데 그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누구만 남는구나. 거기에 있는 마이너스 2만 남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2번하고 6번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b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그랬어? a 제곱분의 1이지만 이건 a분의 1의 제곱 통째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누구만 남는 거? 2만 남는 거. 2번, 6번 똑같은 거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7번하고 3번하고도 똑같고 4번하고 8번하고도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왜 우리 힘들게 다시 변형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요렇게가 아니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거지. a 더하기 b가 4고 그 다음에 a, b의 값이 3일 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a를 알아야 그걸 제곱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알아야 제곱해서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각각의 값을 주지 않고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저 식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만큼을 빼면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16이고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가 각각이 뭔지 몰라도 제곱 각각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얘네 계산하면 1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의미에선 좀 더 황당한 게 얘는 더하기도 주고 곱하기도 주니까 이 식이 좀 생각이 나는데 쟤는 갑자기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얘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얘는 어차피 a 곱하기 a분의 1은 계산해봐야 1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a 더하기 b가 3이고 a 곱하기 b를 준 거야. 1이라는 값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각각의 경우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같은 경우라는 걸 생각할 수만 있으면 훨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곱했으니까 1인 거죠.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 마이너스 2는 7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7이라는 걸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